네, 북한이 탄소 섬유를 이용한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엔진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에 사용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연소 시험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이 화학재료연구원과 함께 어제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엔진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연소 시험은 이번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엔진 연소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통신은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추진력이면 200톤 이상의 물체를 날려보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험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 엔진 개발이라는 결실은 최근 진행한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 중국 방문 직전에도 이 연구원을 방문해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고체연료 엔진이 ICBM 화성 19형 계열들과 차세대 ICBM인 화성 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마지막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걸로 미뤄 조만간 이 엔진을 장착한 신형 ICBM 화성 20형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모습이 담긴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50분 동안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정상들과 친밀한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의 딸 주혜의 모습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한 지 24시간도 안 돼 기록 영화를 신속히 공개했습니다. 50분 분량의 기록 영화에선 평양 출발부터 도착까지 4박 5일간의 방중을 상세히 소개했는데 김 위원장의 딸 주혜의 모습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2일 베이징역에서 김 위원장을 뒤따라 최선희 외무상보다도 먼저 전용 열차에서 내렸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 김 위원장과 같이 탔습니다. 이후 방중기간 숙소로 사용한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과 함께 차에서 내려 대사관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김주혜는 김 위원장이 5일 평양으로 복귀하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진 속 김주혜는 최 외무상과 조용원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등 간부들이 자리한 가운데 아버지 뒤편에 서서 전용 열차 창밖을 바라봤고 역시 김 위원장 바로 뒤에 내렸습니다. 북한이 방중 일정을 마친 시점에 김주혜의 모습을 다시 공개하면서 차기 후계자 이미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일은 사실 한 15년 정도 동경 통치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김정은이 생각할 때 자기 후계자에 대해서는 좀 공국 통치 경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 밖에 기록 영화는 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함께 천안문 막루 중심에 서고 박수 속에 리셉션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념 행사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용 차 안에서 대화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두 손 붙잡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 등 친밀한 관계도 연신 부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었는데요.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 언급은 빠져서 중국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면서 북한과 경제 협력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관계 회복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안러경중 기조를 시사한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냐 러시아냐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분을 둘 다 받는 게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입지가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형식적으로라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원칙적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4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결과문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엔 비핵화 언급이 사라지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묵인하면서 경제적 뒷배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담판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